포물선 운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전에 조금 자세하게 알고 있는 건 자유낙하는 알잖아요. 얘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이번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를 아래로 그냥 방금 시작했어. 가만히 놓는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던져보는 거야. 이렇게 던져보는 거야. 이런 느낌. 요거 얘기하는 건데, 난 방금이 살짝 이렇게 툭 났어요. 그럼 요 정도 느낌으로 떨어졌어. 그치? 내가 얘를 좀 빠르게 왼쪽으로 쏴볼게요. 그러면 조금 더 멀리 간 것 같고, 조금 더 빠르게 왼쪽으로 던져볼까? 그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좀 더 많이 갔지, 그치? 한 번만 더. 좀 더 빠르게. 더 많이 갔거든? 근데 그래서 우리가 느낄 거, 자, 더 많이 가긴 했는데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땠던 것 같냐면 그렇게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을 나눌 거예요. 분리를 할 거예요. 분리.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지금 이 그림에서 오른쪽 아래로 비스듬히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오른쪽으로 먼저 던졌어요. 근데 오른쪽으로만 쭉 가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떨어질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사실은 오른쪽 아래로 운동하고 있지만 오른쪽 방향, 그러니까 수평 방향의 운동과 그 다음에 연직 방향의 운동, 지구 중심으로 떨어지는 방향의 운동으로 이렇게 나눌 거라는 거지. 이 운동을 이렇게 나눌 것이다. 괜찮을까요? 자, 이렇게 나눠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 사진을 찍어본 거야. 사진을 찍어보니까 우리 수평 방향으로는 요게 지금 가령 이렇게 한 거야. 1초마다는 아니고 뭐 1초마다 사진 한번 찍었다 볼까? 자, 1초마다 사진 한번 찍었다. 0초, 1초, 2초, 3초, 4초, 5초 이렇게 됐다 칠게요. 자, 수평 방향은 어때요? 0초, 1초, 2초, 3초, 4초, 5초 어때? 간격이 어때? 똑같지, 그치?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어때?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가 어때요? 똑같지, 그치? 수평 방향으로 속도가 어때요? 똑같은 운동이라고. 수평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 등속도 운동인데, 이거를 연직 방향, 아래로 떨어지는 거를 사진을 보면 0초,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이렇게 어떻게 돼요? 내려갈수록 밑으로 가는 거리가, 그러니까 1초씩마다 이동한 거리가 점점 어떻게 돼요? 길어지고 있다. 그래서 연직 방향으로는 뭐처럼? 자유낙하 운동처럼. 수평 방향으로는 속도가 일정해요. 등속도 운동. 근데 연직 방향으로는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얘기할 거냐?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처럼, 그다음 연직 방향은 자유낙하 운동처럼 운동한다.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속도가 일정하려면 가속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가속도가 있어요, 없어요? 얼마에 가속도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0. 그러니까 가속도가 0이니까 힘도 0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F는 ma잖아. 그치? 그러면 ma가 0이니까 힘도 0이겠죠. 속도가 0이죠, 그렇죠? 근데 연직 방향으로는 힘이 뭐가 작용해? 중력이 작용하지. F는 9.8m 했던 거 대신에 mg라고 쓴다면 이때 가속도가 뭐가 나와요? 중력 가속도? g가 나오게 되죠. g 값으로 일정. 우리가 9.8 하던 그거예요. 그럼 1초일 때 속력이 9.8, 2초일 때 9.8 곱하기 2, 3초일 때 9.8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V가 어떻게 된다? GT 9.8 곱하기 1, 9.8 곱하기 2, 9.8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 수평 방향으로 어때? 속도가 처음 속도 V0로 일정이라고 할 거고요. 그다음 연직 방향은 처음 속도가 없어. 근데 GT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눠서 봅니다. 그래서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면 지표면 근처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져야 돼.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는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뭐 한다? 등속 직선 운동하고요. 연직 방향으로는 뭐예요?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한다. 그 두 개를 뭐 한다고? 분리해서 해석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 t일 때 수평 성분 속도, 그 다음에 연직 성분 속도를 보는데요. 수평 수평으로 속도는 얼마야? 처음 속도 v0로 등 속도예요. 바뀐 적이 없어. 일정하죠. v0로 일정. 근데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니까 속도 얼마라고? gt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을까요? 여기 나오는 표시만 좀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때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 우리가 아까 h가 낙하하는 거리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높이 h라는 높이에서 얘를 떨군 거야. 그럼 이렇게 가서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될 거잖아. 근데 이때 낙하하는 높이를 h를 2분의 1 gt 제곱이라 했었는데 바닥에 닿았대요. 바닥에 닿았으면 얼마만큼 낙하한 거야? 라지 h만큼 낙하한 거죠. 라지 h는 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바닥에 도달하는 시간, t 바닥에 도달하는 시간은 어떻게 돼요? 요거인 거지. 루트 g분의 2h가 되는 거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는 동안 수평 방향으로 등속 운동한 거리, 수평 도달한 거리 어떻게 잴까요? 자, 수평 방향으로는 속도가 얼마야? 속도 얼마야? v0, 그치? 그 다음에 바닥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계속 갈 거죠, 그쵸? 그래서 v0에다가 뭘 곱할 거야? 바닥 도달하는 시간 g분의 2 라지 h를 곱해주면 수평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리가 됩니다. 오케이? 자, 물어볼게. 자, 옆에다 하나 적어놓자. if 1번 속력을 2배로 던지면 도달 거리는 몇 배가 될까요? 몇 배가 될까? 자, 여기다가 v0 대신에 뭘 넣을 거야? 2v0 넣어볼게. 그럼 몇 배가 돼요? 2배가 되지, 그치? 도달 거리는 2배. 그 다음에 높이를 2배 높이에서 던지면 도달 거리는 몇 배 될 것 같아요? 자, v0 곱하기 루트 g분의 2h나, 자, h 대신에 2h를 넣겠대. 높이가 2배 됐어. 그럼 이 루트 안에가 몇 배 되는 거야? 2배가 되지, 그치? 그러면 전체 도달 거리 몇 배 될까요? 몇 배 될까? 2배 될까? 루트 안에가 2배가 된다는 거지, 그치? 몇 배야? 루트 2배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처음에 속력 자체를 2배 빨리 던졌어. 그럼 시간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어떨까요? 똑같겠죠? 그러니까 2배 될 거예요. 근데 높이를 2배 던지면, 높이를 2배에서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도달 거리는 루트 2배. 자, 옆에다 하나 써놓을게. 그러면 떠있는 시간은 몇 배 될까요? 떠있는 시간 몇 배 될까? 루트 2배. 좋아요. 근데 위에서 속력 2배 했을 때 떠있는 시간은 몇 배 될까? 떠있는 시간은? 2배 되나? 2배 돼요? 빠르게 한다고 늦게 떨어졌어?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처음 속도 v0랑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높이에만 영향받는 거야. 그래서 처음 속력을 2배로 던진다고 해서 h가 바뀌는 게 아니지. g가 바뀌는 게 아니니까 어떻다? 떠있는 시간은 속력을 2배로 했을 때는 떠있는 시간이 그대로가 돼요. 근데 높이를 2배 높이에서 던지면 떠있는 시간 자체가 루트 2배가 돼요. 그래서 도달 거리가 루트 2배가 됩니다. 중요. 요 중요. 오케이? 여러분 잘 정리해 놔야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2배 빠르게 던졌어. 그러면 떠있는 시간은 똑같은데 2배 멀리 가는 거야. 근데 2배 높은 곳에서 던졌어. 그러면 떠있는 시간이 루트 2배 되면서 루트 2배 멀리 가는 거예요. 차이가 좀 있다는 거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턴의 사고 실험, 요거 한번 아래에서 보겠습니다. 이 사고 실험이 뭐냐면 그냥 실제로 실험을 할 수가 없어. 가령 우리 만약에 지구에
공기 저항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지구엔 공기가 있잖아 그냥. 그럼 공기가 있으면 공기 저항도 그냥 있겠죠. 공기 저항이 없는 거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실험해 볼 수 없는 거는 그냥 생각만으로 한번 실험해 보자. 그러니까 사고 실험인데 이때 어떻게 되냐면 지구 표면에서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던질 겁니다. 그럼 속력이 클수록 더 멀리 가죠. 그치? 우리 방금 얘기한 거. 이때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물체를 충분히 큰 속력으로 돌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안 떨어지고 계속 돌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야. 자, 이거를 이제 아래다가 우리 지구 사진 있잖아요. 지구 사진 밑에다가 한번 이렇게 그려볼 건데, 자, 여기서 자, 물체를 쏜다. 자, 느리게 발사했어요. 그럼 얘는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좀 빠르게 발사해볼까? 빠르게 발사한 애는 그거보다 멀리. 그 다음에 더 빠르게 발사한 애는 그거보다 멀리 가서 떨어지겠죠. 그쵸? 자, 이렇게 될 거거든. 요런 느낌이야. 그치? 얘네들은 그러면 떠있는 시간은 어떨까요? 같아 달라?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거냐면 지구 표면 근처예요. 지구 표면 근처에서 보면 우리 지구 둥근 거예요? 평평한 거예요? 둥글어. 사실 둥글잖아. 근데 여러분 우리 살고 있는 땅이 둥근가요? 찐으로 이게 둥글진 않지. 그냥 바닥이 둥글진 않잖아. 우리 여기 둥글어요? 그러진 않잖아.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다 보면은 우리가 지구에 비해 매우 작으니까 우리가 보는 지표면은 안 둥글어요. 근데 지구를 바깥에서 멀리서 보게 되면 지구가 사실 둥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구 표면 근처에서는 떠 있는 시간이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평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지구는 평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지구가 이렇게 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게 지구가 구형이야. 그래서 여기서 어떤 물체를 천천히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렇게 떨어질 거야. 그치? 근데 빠르게 던지면 어떻게 될 거냐면 조금 더 늦게 떨어질 것 같아. 이거 이해되니?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실제로는 둥글기 때문에 지구 충분히 빠르게 던지면 빠르게 던질수록 사실은 늦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근데 이거를 이제 극단적으로 빠르게 던져보자. 말도 안 되게 빠르게 던져보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쵸? 요게 지구가 굽어진 정도, 지구가 꺾여있는 정도랑 비슷하게 꺾여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얘는 안 떨어질 수도 있는 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구 표면에서의 높이가 줄어들지 않아요. 근데 얘는 중력에 의해서 꺾인 거 맞지? 중력 때문에 꺾인 거 맞지? 보라색 꺾였는데 지구 표면이 꺾이다 보니까 안 떨어지는 거야.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구 중력에 의해서 꺾이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되는 거야? 지구로부터 높이는 고정돼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 잘 나와 있죠, 그렇죠? 천천히 던지면 이렇게 바로 떨어지고 빠르게 던지면 조금 더 멀리 가서 떨어져. 그래서 떠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충분히 빠르게 던지면 어떻게 된다? 지구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돌 수 있게 되는데 이 궤도가 어떤 궤도야? 원궤도를 그리면서 돌 수 있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런 운동을 어떤 운동이 누가 이렇게 운동을 하냐? 지구 주위를 원운동하고 있는 달 같은 경우, 우리 달이 지구 중력을 받아서 지구한테 가까이 와야 되잖아. 근데 안 가까이 오는 이유는 얘가 충분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구한테 떨어지고 있으면서도 높이는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거야. 실제로 원은 아닌데 타원 궤도를 그리고 있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약간 이렇게 돈다라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때 요 사고 실험은 워낙은 지구 표면에서는 어떻게 돼요? 속력이 빨라진다고 해도 떠 있는 시간이 같아요. 근데 지구 표면 근처 말고 지구를 좀 큰 규모에서 보면은 실제는 어떻게 된다? 떠 있는 시간이 어떻다? 떠 있는 시간이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속력이 빠를수록 떠 있는 시간이 어떻게 돼? 떠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어떨 때? 지구를 큰 규모에서 보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근데 지구 표면 근처에서는 지구가 평면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던진다고 해서 떠 있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아요. 동시에 떨어질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동시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 파란색이 요만큼 왔을 때 다른 애들은 아직 떨어지기 전입니다. 아직 떨어지기 전이야.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더 수평 방향으로 던지는 속력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더 오래 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엔 어떻게 될 수 있냐? 아예 떨어지지 않고 원운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뉴턴이 생각하기로는 달도 이러한 원리로 지구 중력을 받고 있지만 지구로 떨어지지 않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마찬가지의 원리로 지구도 태양의 중력을 받지만 태양으로 떨어지지 않고 태양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돌고 있다, 공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 이제 우리 위성, 달을 지구의 위성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위성을 이제 인공위성이라고 하죠. 인공위성도 마찬가지로 지구 주변을 이렇게 원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이거에 필요한 문제들을 좀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 자 6번 80페이지에 6번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80페이지에 6번. 자, 벌이랑 나비 P에서 Q까지 이동하죠, 그쵸? 자, 벌이 이동한 거리는 어때요? 이렇게 곡선 경로를 이동했고요. 그 다음 나비는 이렇게 직선 경로로 갔어. 자, 이동거리 벌이랑 나비 같나요? 아니죠. 벌이 더 길죠? 걔가 틀렸고. 니은 변위의 크기는 어때? 처음 위치가 P고 나중 위치가 Q잖아. 처음 위치, 나중 위치가 어때요? 동일하지. 그럼 변위의 크기가 동일합니다. 변위가 같습니다. 디귿, 벌과 나비의 평균 속력은 누가 빠를까요? 시간분의 이동거리지, 그치? 누가 이동거리가 길어? 벌이 더 길지. 그래서 평균 속력은 벌이 더 빠른 거예요. 같지 않죠? 근데 뭐는 같아? 사실 평균 속도는 같다. 아래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 평균 속력은 누가 빨라? 벌이 빠르지. 평균 속도는 같은 거예요. 왜? 변이가 같으니까. 그래서 니은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 9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등가속도 직선운동 생각하면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P와 Q 사이에서는 직선운동을, 등속 직선운동 소리, 그 다음에 Q와 R 사이에서는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다. 여러분 속도시간 그래프를 당연히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처음 속도 V가 있었고 처음에 등속 직선운동 했다고 했고요. 그 다음 어떻게 되냐? Q와 R 사이에서는 등가속도, 속도가 바뀌는데 일정하게 바뀌고, R 지점에서 뭐 했다? 정지, 속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뭐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되겠지. 근데 뭐가 같다고 했어? 거리는 같다. 그러니까 요 P랑 Q랑 R, 요 변이가 똑같다는 얘기네. 우리 속도시간 그래프의 밑부분 넓이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라는 거야. 이게 변이거든. 그래서 P에서 출발해서 Q에 도달한 시간을 T초라고 해볼까요? 이때 변이를 여러분 뭐라고 할래요? 속도시간 그래프의 밑부분 넓이, 요 변이 넓이 뭐라고 할래? VT라고 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P부터 Q까지의 변이는 VT입니다. 근데 Q에서 R까지의 변이도 그럼 얼마일까요? 똑같이 VT지, 그치? 그러면 요 직각 삼각형의 넓이가 뭐라는 얘기예요? VT가 돼야 되는 거야. 괜찮아요? 자, 그럼 요 직각 삼각형 넓이가 VT가 되려면, 자, 밑변 모르겠어. 뭐 T'이라 합시다.
그냥 방정식 세우는 거고. 높이는 얼마야? V죠, 그쵸? 넓이 2분의 1 VT 프라임이 뭐여야 된다고? VT랑 같아야 돼. T 프라임 뭐여야 돼요? 2T여야 됩니다. 그래서 걸린 시간이 P에서 Q까지는 T초 걸려야 되고요. Q에서 R까지는 2T초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걸린 시간은 Q에서 R까지가 2T, P에서 Q까지가 T. 2배가 맞죠? 기억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평균 속력 물어보는데 P에서 Q까지는 시간이 얼마 걸렸어요? T만큼 걸렸고 VT를 이동했습니다. 그 다음 Q에서 R까지는 시간이 얼마 걸렸어? 2T가 걸렸고 VT를 이동했다. 그래서 T분의 VT V고요. 2T분의 VT 2분의 1이 V죠. 2배이다. 맞네요. 이게 맞는 말이고. 그 다음 Q에서 R까지 걸린 시간의 중간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Q에서 R까지 T에서 3T까지 2T가 걸렸는데 중간 시점이면은 딱 2T 요 시간이잖아요. 그쵸? 이때 Q랑 R의 중간 지점을 지나갔을까? 중간 지점을 지나고 있을까? 변이 딱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여기서부터 Q에서 R까지 가는 거리가 요거야. 근데 우리가 Q에서 출발해서 자 요만큼만 가보자. 절반인가요? 절반보다 크죠, 그쵸? 그래서 중간 지점을 넘어갑니다. 중간 지점을 이미 지난 후다. 디귿은 틀렸다. 기억님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 속도시간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가고, 뭐 됐다. 우리 14번 한번 풀어볼까요? 20m/s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던 자동차가, 우리 직선 운동한다고 보자. 70m 앞에 있는 장애물을 발견한 순간 제동 장치를 밟았어.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했다. 우리 직선 운동에 한 말은 없지만 직선 운동은 봅시다. 그럼 속도시간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처음에 20이었어. 근데 속도가 어떻게 된다? 브레이크 밟아서 줄어든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 그래서 0m/s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몇 초 후에 멈췄어요? 5초 후에 멈췄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럼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5초 동안 나중 속도가 얼마야? 0m/s. 처음 속도가 20m/s. 그죠? 가속도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4m/s 제곱이 되겠습니다. 요게 가속도예요. 만약에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라 라고 하면 크기는 절대값 취하는 거야. 이렇게 4m/s 제곱이 되겠죠? 그냥 가속도를 구하라 했으니까 저는 마이너스로 쓸게요. 그 다음에 장애물이랑 부딪힐지를 한번 보자. 자, 70m 앞에서 브레이크를 눌렀대. 즉시 멈추나요? 그렇진 않잖아. 느려지다가 멈추는데, 그럼 얘는 5초 동안 몇 미터 갈지 한번 봐봐. 얼마 갈까요? 얘 변이. 자, 변이 어떻게 돼? 높이 어떻게 돼요? 자,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5초 곱하기 높이 20m/s 하면 어떻게 돼요? 50m를 가니까 70m 앞에 있었는데 멈추는데 50m 갔다는 말이야. 그럼 아직 부딪히지 않았겠습니다. 안 부딪히지 않는다. (70m) 앞에 있었는데 50m 가서 멈췄죠? 부딪히진 않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할 게 좀 많은데, 자, 운동과 충돌 그리고 안전, 우리 했었던 것들이에요. 사실은 다시 한번 그래서 볼 건데, 자, 관성이 뭐였어?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입니다. 그럼 이 운동 상태는 뭐랑 관련이 있었냐면, 이거는 속도랑 관련이 있었어. 실질적으로는 속도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관성입니다. 근데 그 관성은 질량이 클수록 커요. 그래서 질량이 작은 뭐 자전거 같은 거 운전하고 있다가 사람이 나타났어. 그러면 이렇게 브레이크 밟으면 이렇게 금방 멈춰요. 근데 큰 차, 뭐 기차 같은 거가 있었어. 근데 철길에 사람이 들어왔어. 브레이크를 잡긴 하겠지만 멈춰질까요? 멈추기까지 오래 걸려서 치고 갈 수도 있겠지, 그치? 왜 그런 거냐? 질량이 큰 거는 속도를 바꾸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관성의 크기는 질량에 비례하고요. 관성 법칙, 요거 뭐였죠? 물체의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뭐라고? 알자 힘이 얼마면? 알자 힘이 0이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알자 힘이 0이면 작용하는 힘이 상쇄돼서 알자 힘이 0이면 정지에 있었던 물체는 계속 정지, 속도가 0이 유지된다는 얘기고, 운동하던 물체는 속도가 유지되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이게 이제 관성 법칙이었고요. 그럼 관성행한 현상, 정지에 있었던 물체가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뭐 정지관성이라고 얘기하고, 오른쪽에 운동하고 있었던 물체가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하려는 성질, 운동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상황을 보면 버스가 멈춰 있다가 갑자기 출발하면 승객이 뒤로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버스가 앞으로 가요. 난 지금 가만히 있었잖아. 근데 버스가 나를 이렇게 잡아 끌고 이렇게 가죠. 내 발이 버스에 붙어 있잖아요. 발을 잡아 끌고 앞으로 가겠지. 내 몸은 아직 멈춰 있으려고 하잖아.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뒤로 넘어지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출발할 때, 그러니까 속도가 위에다 이렇게 써놓으면 좋은데, 앞으로 가속할 때 뒤로 넘어져요. 앞으로 가속할 때, 속도가 앞으로 늘어날 때 내가 뒤로 이렇게 몸이 쏠려요. 이렇게. 여러분이 그런 걸 해본 일은 없었지만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되면 악셀을 밟아요. 그럼 어떻게 몸이 뒤로 이렇게 쏠려. 여러분 부모님 운전하시는 차를 타고 갈 때 이게 붕 하면서 내 몸이 뒤로 쏠렸던 기억이 여러분 없을 것 같긴, 잘 모를 것 같긴 한데 운전을 해보면 알아요. 근데 이건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갑자기 앞으로 가속될 때는 뒤로 쏠리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버스가 갑자기 정지해. 내가 이렇게 잘 가고 있었는데 우리 그 버스 바깥에서 이 사람을 보면 사람이 사실 멈춰 있나요?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치? 근데 버스가 가고 있다가 갑자기 브레이크 밟았네? 근데 어떻게 하냐면 등속 직선 운동 하고 싶다 했잖아. 운동하고 있었으면. 그래서 사람이 가고 있다가 버스가 멈췄는데 나는 계속 앞으로 가고 싶은 거야. 이렇게 가서 앞으로 넘어지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디로 넘어진다? 앞으로 넘어진다. 우리 넘어지는 방향을 보고 이제 이게 멈추는 건지 출발하는 건지 판단할 수 있는데요. 갑자기 정지하면 앞으로 넘어진다. 그러니까 어떨 때냐면 뒤로 가속할 때. 우리 버스 타고 가다가, 여러분 버스는 많이 타봤잖아. 그치? 갑자기 막 넘어지려고 할 때 있잖아. 그치? 잘 가고 있다가 기사님 브레이크 밟으면 훅 앞으로 쏠릴 거야. 물론 당연히 잡고 있겠지만. 그래서 나도 버스를 타고 이렇게 등속직선 운동 하고 있었는데 버스가 갑자기 멈췄어. 그래도 나는 가야 되잖아, 내 몸은. 그래서 앞으로 넘어지는 거야. 그래서 뒤로 가속할 때는 앞으로 넘어지고요. 앞으로 가속할 때는 뒤로 넘어져요. 서로 이렇게 반대만 안 된다. 이걸 나중에 뭐 관성력 이런 말 할 텐데 그거 너무 어려운 개념이니까 나중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이 보면 종이 위에 있는 동전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종이를 탕 치면 종이는 가벼우니까 날아가지. 그쵸? 동전은 그렇게 가볍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종이 탕 쳐서 종이는 날아갔는데 동전은 그냥 종이를 안 따라갔어. 가만히 있으려고. 그치? 그러면 어떻게 돼? 받쳐줄 게 없네? 그럼 밑으로 폭 떨어지는 거야. 종이는 움직이지만 동전은 뭐 한다? 제자리에 있으려고 한다. 정지관성인 거죠. 그치? 오른쪽에 달려가다가 돌뿌리에 걸렸어. 내가 달려가고 있었는데 돌이 딱 내 다리를 걸었어. 근데 다리는 앞으로 못 가죠. 근데 내 몸은 가야 되잖아.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넘어진다. 이런 것들 운동관성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케이스를 조금 경험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랑 함께 나오는 게 이 운동량이에요. 운동량, 이건 뭐냐? 사실은 우리 한 거잖아. 그치? 이거 뭐였어요? 질량 곱하기 속도였습니다. 그래서 물체의 운동 효과를 나타내는 양으로 질량과 속도의 곱입니다. 그리고 운동량의 방향은, 우리 질량은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운동량은 방향이 있는데 누구의 방향? 속도의 방향과 운동량의 방향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성 법칙에서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 한다는 게 사실은 운동량을 유지하려는 거야. 운동량이라는 값이 안 바뀐다는 거야. 그게 관성 법칙이거든요. 어떨 때? 알자 힘이 0이면 운동량이 안 바뀐다. 요게 관성 법칙이야, 사실은.
어찌됐든 간에. 근데 여러분 질량이 바뀔 건 아니죠. 질량 안 바뀌잖아. 그래서 속도가 실질적으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입니다. 그래서 운동량 단위는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 하는 게 되고요. 그다음 밑에 있는 충격량, 운동량 기호 P, 충격량의 기호는 I, 임펄스라고 하는데 뭐 모르는 말이죠? 나도 몰라. 그래서 I라고 쓰고요. 그래서 얘는 이때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고 물체에 작용한 힘과 시간의 곱입니다. 그래서 I는 F 곱하기 델타 T.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걸 누가 이렇게 외우라고 한 게 있었어. I 아프다 뭐 이렇게 외우라고 한 게 있었는데 미안해요. 이렇게 뭐 얘 좋다. 그래서 이제 외우자, 그렇지? 충격의 I는 뭐다? F 델타 T I 아프다 이렇게 외우면 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양인데 이제 충격량이 커질 수 있는 방법 두 개가 있어요. F가 커져도 커져요. 그래서 센 힘으로 맞아도 충격이 크겠죠. 그다음 델타 T 약한 힘으로 여러 대 맞아도 충격이 클 거예요. 그래서 F가 커져도 I가 커질 거고 델타 T가 커져도 I가 커질 거다. 그래서 충격량은 힘 곱하기 힘을 받는 시간입니다. 단위를 자동으로 봐야 되는데 이때 요거 한번 하자. 충격량의 방향 어느 방향이다? 우리 시간은 방향이 없어요. 시간은 방향을 내 맘대로 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은 방향이 없는 양이고 힘은 방향이 있죠. 그래서 충격량의 방향은 누구 방향과 같다? 힘의 방향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향을 이렇게 중요하게 하는 애들을 우리가 벡터라고 하는데 이 운동량이나 충격량 같은 경우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애들은 운동 방향에 유의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한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했으면 그 정반대 방향은 마이너스야. 우리가 만약에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했어? 그럼 왼쪽은 마이너스인 거야. 우리가 위를 플러스라고 했으면 아래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럼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했는데 위는? 이거는 딱히 없어요. 근데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했으면 왼쪽은 무조건 마이너스라 써야 되는 거예요. 서로 반대가 되는 거는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다. 정반대 방향. 자, 그 다음에 이때 힘의 단위 뉴턴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뉴턴 단위는 기본량으로 바꾸면 그러니까 뉴턴이 사실 뭐랑 같았어? 우리 F는 MA에서 힘의 단위 뉴턴은 뭐랑 같았죠? 질량. 우리 F는 MA 봐봐. 왼쪽이 뉴턴이고 오른쪽이 질량 단위 킬로그램. 그럼 가속도 단위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이거 곱한 거랑 똑같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좌변 우변이 똑같잖아 지금. 좌변의 단위랑 오른쪽 우변의 단위가 똑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뉴턴이랑 똑같은 거야.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뉴턴 초잖아. 그럼 얘는 킬로그램에다가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을 곱한 거가 뉴턴인데 여기다 뭘 곱했어? 초를 곱했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분모의 초가 몇 개 있어? 세컨드 제곱 2개. 분자의 초가 하나 있지. 그치? 그럼 분모랑 분자의 초가 하나씩 사라질 수 있겠지. 그럼 남는 게 뭐가 돼요? 남는 게 뭐가 돼요? 킬로그램 남고 또 뭐가 남아? 미터 퍼 세컨드가 남았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게 좀 헷갈리게 돼 있네. 저희가 진짜 망했다.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뉴턴 초 단위랑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가 같아요. 그래서 위에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운동량의 단위 대신에 뉴턴 초를 써도 괜찮습니다. 여기 점 되어 있는 거는 그냥 곱하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뉴턴 곱하기 초랑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는 똑같은 단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운동량이랑 충격량은 서로 단위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있죠? 충격량이랑 운동량은 우리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었었지. 그치? 그게 중요한 부분. 근데 어떠한 경우냐? 사실은 어떨 때? 알짜 힘의 충격량이 있대. 알짜 힘의 충격량이 운동량 변화량이 됩니다. 뭐 알짜 힘이 아니면요? 그러면 그 힘들의 충격량을 다 더해가지고 충격량의 총합이 운동량 변화량이 될 거예요. 그건 이따 문제 풀 때 같이 한번 얘기해 볼 거고. 그 다음에 힘과 시간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힘이 일정할 때 힘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그치? 힘이 일정할 때
세로가 힘이 뭐야? 가로가 시간이잖아. 그럼 힘 곱하기 걸린 시간, 가로 곱하기 세로가 자동으로 뭐가 될까요? 뭐 직사각형 넓이가 되고 그거는 충격량이었잖아요. 근데 힘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일정하지 않을 때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당연히 잘게 쪼그면 작은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과 요 그래프 밑부분 넓이랑 같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잘게 쪼갰을 때 힘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가정하고 그래서 요 그래프 밑부분 넓이는 자동으로 뭐가 됩니까? 충격량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곡선 넓이 구할 수 있나? 는 아직은 못해. 근데 뭐는 할 수 있어요? 요 밑부분 넓이가 도형으로 나오는 경우 뭐 사다리꼴, 뭐 삼각형,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시될 것 같다. 그래서 힘 시간 그래프 밑부분 넓이는 뭐라고? 충격량이다. 충격량. 그 다음에 충격력. 이건 뭐냐면 충격할, 그러니까 그냥 힘이야 힘. 근데 이때 옆에다 이것만 써두면 되거든. 평균 힘. 그래서 이제 맞는 동안 이런 것처럼 힘이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게 뭘 때렸어. 그랬을 때 이걸 때렸어.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아픈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픈 게 아니라 이게 얘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맞아 이렇게 찌그러졌다 치자 손이. 처음엔 안 찌그러져 있지, 그렇지? 누르다 보면 찌그러지고 손이 떨어져 나오면 다시 회복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작용하는 힘이 이렇게 약하다가 힘이 세졌다가 이제 떨어져서 나올 때는 다시 힘이 이렇게 약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힘이 이렇게 시간에 따라 변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평균 힘은 그냥 충격량은 그냥 심플하게 별것도 아니야. 그냥 평균 힘 곱하기 걸린 시간으로 하자. 그러니까 워낙은 충격량이 뭐였어요? 그냥 F 곱하기 델타 T였잖아요. 그쵸? 근데 이 F가 일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평균 힘에다가 걸린 시간 곱한 걸로 하자.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 과목들마다 점수가 다 똑같나요? 아니지. 어떤 거는 100점 나오기도 하고 어떤 건 뭐 95점, 어떤 건 90점, 어떤 건 80점 나왔어. 괜찮아. 그치?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그냥 이번에 평균이 95점 정도 나왔다 이러고 말아버리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돼? 95점 곱하기 과목수가 내가 받은 총점이지. 그치? 여러분 평균 점수 구할 때 어떻게 해요? 과목 총점을 다 더하잖아. 뭐 어떤 건 80점 받았네, 어떤 건 100점 받았네, 95점 받았네, 다 더한 다음에 과목수로 나눌 거지.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충격량을 일단 계산해. 그 다음 평균임 어떻게 구할 거냐? 평균이 어떻게 구할 수 있어? 평균임은 충격량을 일단 계산한 다음에 뭐로 나눈다?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평균임입니다. 그럼 충격량은 계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프 밑부분 넓이 구할 거야? 구할 수 있을 때도 있지만 못 구할 수도 있지. 이 곡선 넓이 어떻게 구할 거야?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충격량을 그냥 운동량 변화량으로 구할 수도 있잖아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그죠? 그래서 그거를 걸린 시간을 나누면 평균임이 나옵니다. 괜찮?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운동량 보존 법칙. 자, 여기 나와 있는데요. 요건 뭐냐? 지난번에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이때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들 간의 상호작용. 우리 상호작용 언제 얘기해봤었지? 뭐 할 때 얘기했었지? 작용 반작용 얘기할 때 했었죠. 무슨 말이냐면 두 물체가 자기들끼리 그냥 부딪힌 거야. 요 상황에 보면 이 파란 물체는 빨간 물체를 오른쪽으로 밀었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럼 빨간 물체는 파란 물체를 어떻게 했을까? 왼쪽으로 이렇게 밀었을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이때 주고받는 힘이 어때? 뭐 파란 거 A라고, 파란 거 A네. A가 B한테 준 힘이 있고 B가 A한테 준 힘이 있죠. 그쵸? 이 둘은 어때?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죠. 부호가 반대지. 맞지? 자, 그러면 이 빨간색한테 작용하는 힘은, 그러니까 B한테 작용하는 힘은 A가 준 힘밖에 없고요. A한테 작용하는 힘은 B가 준 힘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 서로가 준 힘이 R자 힘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이때 얘기 한 번 더 해보면
내가 칠판을 1, 2, 3초 동안 이렇게 잡고 있어. 칠판을 3초 동안 밀었어. 그러면 칠판은 나를 몇 초 동안 밀었을 거야? 3초. 똑같겠지, 그치? 그래서 힘을 작용하는 시간은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 작용하는 시간을 한번 그대로 곱해볼게요. 그래서 힘을 작용하는 시간이 어때요? 똑같지? 그러면 좌변과 우변에 똑같은 숫자를 곱했을 때 등식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지, 그치? 그대로 성립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 힘 곱하기 힘을 받은 시간. 그러니까 A가 받은 힘 뭐밖에 없어? B가 준 힘. B가 받은 힘은 A가 준 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뭐 어떻게 되냐? A가 받은 충격량은 B가 받은 충격량이랑 크기가 같고 구호가 반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밑에다 좀 써볼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 A의 충격량 오른쪽 옮길게. IA 더하기 IB가 얼마야? 0이 되죠, 그죠? 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합은 얼마가 돼요? 0이 돼요, 0. 근데 충격량, 다른 힘이 없었으니까 충격량이 뭐야? 운동량 변화량이잖아. A의 운동량 변화량 더하기 B의 운동량 변화량이 얼마란 얘기야? 0이란 얘기고. 그래서 이때 제시되어 있는 숫자로 볼게요. A의 질량 M1, 속력 비율 M2, V2 이렇게 나와 있고, 충돌한 후에 질량 바뀔 거 아니지? M1, V1 프라임, M2, V2 프라임이었어. 그래서 A의 나중 운동량 M2 아니 M1이구나. M1, V1 프라임 빼기 A의 처음 운동량 M1, V1이고요. 이게 A의 운동량 변화량이죠. 더하기 B는 나중 M2, V2 프라임 빼기 처음 M2, V2 한 개. 이게 얼마라고? 더하면 0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양을 간단하게 해보자. 우리 빼기 마이너스 9 같은 거 오른쪽 옮길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M1, V1 프라임 더하기 M2, V2 프라임은 M1, V1 더하기 M2, V2가 된다. 그럼 무슨 말이야? 오른쪽 항은 충돌하기 전에 M1, V1 운동량, A의 운동량과 M2, V2 B의 운동량을 합친 거예요. 왼쪽은 충돌한 후에 M1, V1 프라임 A의 운동량, M2, V2 프라임 B의 운동량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충돌 전과 후에 운동량의 총합은 어떻게 된다? 보존된다. 우리 뭐 질량 보존 법칙 이런 거 들어봤죠? 뭐였어? 화학에서 질량 보존? 반응 전과 후에 질량의 합이 똑같았지, 그치? 이거 마찬가지예요. 얘도 충돌이든 뭐 합체든 분리든 뭐가 됐든 간에 반응 전과 후에 상호작용 전과 후에 운동량의 합이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고, 다른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고 있으면 그러면 서로 주는 힘이 알짜 힘이 아니기 때문에 요 법칙이 깨지는데, 자기들끼리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뭐 부딪히든 합체가 되든 분리되든 뭐가 됐든 간에 운동량의 총합이 변화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 그 다음에 운동량, 우리 충격량이 뭐라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고,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의 안전, 우리 통합과학에서는 이 안전 얘기를 좀 강조하는데, 이 안전장치의 예시들이에요. 이럴 때 충격력, 우리 충격력이 뭐라고 했어? 평균임이었지, 평균임. 근데 어떨 때 평균임이냐? 부딪힐 때 평균임을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 충격량이 같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밑에 있는 요 예시 딱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계란 예시. 요 계란 예시의 별표. 이거 맨날 볼 거야. 주구장창 볼 겁니다. 자, 충돌하는 시간에 따른 충격력 평균임 차이인데, 얘네들 조건이 뭐냐면 똑같은 달걀을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릴 거야. 그죠? 자, 이때 처음의 속도는 우리 0이라고 칩시다. 자유낙하야. 그 다음에 B의 속도도 처음에 0이야. 그치? 근데 A가 바닥에 부딪혔을 때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 A의 속도를 만약에 V라고 해봐. B의 속도도 얼마예요?
V가 되겠죠. 그쵸? 같은 높이니까. 그 다음에 A 질량 M, B 질량도 똑같다고 했지. 그치? 그래서 얘는 부딪히기 전의 운동량은 MV고 B도 마찬가지로 부딪히기 전의 운동량 MV예요. 그 다음에 부딪혀서 바닥에 딱 도달했을 때 얘가 어떻게 되냐면 계란이 팍 해서 멈추죠. 그쵸? 그래서 단단한 바닥에서 멈추는 거는 이렇게 멈추는 거고, 푹신한 방석에서 멈추는 거는 얘가 이렇게 멈추겠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 둘 다 멈췄지. 그럼 운동량은 얼마야? 멈췄으면 운동량 얼마예요? 멈췄어. 운동량 얼마야? 0. 그치?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 한번 따져볼래? 자,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0 빼기 처음 플러스 MV. 그 다음 여기 똑같죠? 델타 P는 나중 운동량 0 빼기 플러스 MV로 어때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충격량이 같다라는 얘기. 충격량이 같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같은 높이에서 떨어져서 바닥에서의 속력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둘 다 정지했대. 이렇게 깡 하고 정지하거나 이렇게 정지하거나 둘 다 정지했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운동량 변화량은 똑같다는 얘기지. 그럼 충격량이 같겠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뭐 할 때? 충격량이 같은 거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사고 났을 때 우리 뭐 차가 여기 내가 차인데 문에 갖다 박았다 쳐보자. 갖다 박을게. 이렇게 멈추는 거 소리 컸지, 그치? 그쵸? 이렇게 멈출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멈출 수도 있죠. 둘 다 멈췄다. 근데 첫 번째 더 아파 보였죠, 그치? 왜 그랬을까? 충격량 달라? 내가 이렇게 가다가 딱 멈춘 거랑 가다가 천천히 이렇게 멈춘 거랑 둘 다 처음 속도랑 나중 속도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충격량이 어때요? 운동량 변화량인데 똑같지, 그치? 근데 뭐가 무슨 차이가 있냐?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러니까 우리 충격량이 같은 상황, 우리 I 아프다, I는 F, 델타 T 이렇게 있는데 뭐가 똑같다고? 충격량이 일정하다고. 자, 그러면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평균 힘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돼야 될까? 충격량 일정하다며. 자, 가령 이렇게 100은 뭐 A 곱하기 B가 100이래. 자, A가 10이래. B는 얼마야? 10. A가 1이야. B는 얼마야? 100. 이해됐어? 뭔 말인지? 하나 작아지면 하나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힘은 어떻게 돼요? 이때 시간이 길어지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충격량이 같을 때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 평균 힘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때 충격량이 일정할 때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평균력을 줄인다. 그래서 뭐 이렇게 멀리뛰기 선수 착지할 때 땅에 부딪힐 때 어떻게 부딪힌다고? 이렇게 부딪히는 게 아니라 무릎을 구부리면 내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면 바로 멈추잖아. 천천히 멈추면 어떻게 된다고? 시간이 길어지니까 힘이 작아집니다. 다음에 야구공 받을 때, 우리 공 받을 때 어떻게 받아? 이렇게 받으면 아파요? 어떻게 받으라고? 뒤로 빼면서 받으면 안 아파. 여러분 손으로 한번 해볼래? 이거랑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를 비교해보세요. 손을 해봐. 그냥 깡 맞는 거랑 뒤로 빼면서 맞는 거랑 뭐가 더 아픈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시간 바로 멈추는 게 아니라 멈추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해주면 평균적인 힘의 크기가 줄어들어요. 뭐 이런 것들이 안전장치의 예시가 됩니다. 같은 원리라서 밑에 있는 것들은 이 정도 얘기만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 조금만 풀어보자. 뒤로 넘어가서 시간 엄청 많이 됐네. 근데 조금만 더 하자. 뒤로 넘어가서 자, 오늘 마지막이잖아, 그치? 그치?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84페이지에 19번 한번 풀어보자. 자, 충격량의 크기 0.2초에서 0.4초까지 어떻게 뭐 구하면 돼요? 힘 시간 그래프에서 요 밑부분 넓이 구하면 되죠. 0.2초에서 0.4초까지.
사다리꼴 넓이 구하면 되겠네. 어떻게 할래? 뭐 가장 직관적으로는 이 직사각형과 직각삼각형 나누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아래에 요거 얼마야? 세로 3N 곱하기 가로 0.2초 얼마? 0.6N초가 일단 있어. 그치? 난 또 뭐가 있어? 요거도 있지. 요 직각삼각형 얘는 2분의 1 곱하기 높이 3N 곱하기 0.2초 해서 얼마야? 0.3N초 이고요. 이랬을 때 더하면 0.9N초겠죠 총. 답은 5번 이렇게 가는 거. 아니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 자, 얘가 0.2초일 때 힘이 3이고요 0.4초일 때 6이잖아. 힘이 일정하게 증가하죠. 평균이 얼마일 것 같아? 3이랑 6의 평균 얼마? 아마 4.5겠지, 그치?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한다? 4.5N 평균힘이지. 평균힘으로 얼마? 0.2초를 곱해줘도 마찬가지로 0.9N초가 나올 겁니다. 답은 5번.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평균힘 곱하기 힘을 받은 시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파란색 직사각형 넓이랑 빨간색 그래프 윗부분 넓이가 같을 것 같지 않아? 어떻게 하면? 얘가 이렇게 같게 합동으로 잡아주면. 그죠? 그래서 얘가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붙어야 되니까 6이랑 3의 평균이 4.5가 되는 거예요. 어떨 때? 힘이 일정하게 증가할 때. 우리 등가속도 직선운동처럼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할 때도 이렇게 할 수 있었죠. 평균값을 중간값으로 잡을 수가 있었지. 이것도 얘기 한번 해봤고요. 아유 막 설명해줘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적으니까. 밑에 있는 21번 요것도 한번 풀어봅시다. 얘가 마지막이 되려나? 운동량이 같은 공이었다. 뭐 이런 건 뭐 처음 조건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왼쪽으로 뭐 마이너스 P로 오고 있었다고 하면 처음 해볼게요. 공이. 그래서 장갑, 가는 장갑으로 받아가지고 정지시켰어요. 나중 운동량 얼마예요? 0이 된 거고. 나에선 어떻게 됐어? 암튼 반대 방향, 그러니까 플러스 방향, 플러스 P'이라는 운동량으로 바뀐 거지, 그치? 그럼 가에서 충격량 얼마입니까? I는? 나중 운동량 0 빼기 처음 운동량 마이너스 P 얼마? 플러스 P고요. 난의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 플러스 P 프라임 빼기 처음 운동량 마이너스 P 얼마야? P 프라임 더하기 P예요. 그럼 충격량은 누가 큰 거 같아? 나에서 더 크겠지. 그러니까 가에서는 그냥 P고요. 나에서는 P 프라임 더하기 P잖아, 그치? 그래서 충격량이 훨씬 더 나에서 더 크겠다. 그래서 가에서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큰 거.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 가보다 나가 더 크고요. 충격량의 크기 가보다 나가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이때 시간은 어때요? 자, 가에서 공과 야구 장갑이 글러브가 충돌한 시간은 나에서 충돌한 시간보다 어떻다? 길다 나와 있지, 그치? 시간은 누가 길어요? 가가 더 길죠, 그쵸? 그럼 평균이 어떻게 따질 거야? 충격량 I 가를 시간 T 가로 나눈 거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충격량 I 나를 시간 T 나로 나눈 거예요. 자, 시간 누가 더 길다 했어? 시간 가에서 길다 했죠, 그쵸? 분모는 왼쪽이 커. 그다음 분자 누가 커? 오른쪽이 크지. 그럼 분수는 누가 클까요? 오른쪽이 더 크겠지. 그래서 긴일이 답은 5번 이렇게 되겠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숙제는 뒤에 있는 문제들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 다 내가 풀어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었던 것들 토대로
91페이지까지 다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중간에 이제 제가 뭐 모여서 검사할 시간은 당연히 없죠. 뭐 오늘이 끝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푸시고, 답지는 제가 올려드릴 건데 해설이 있진 않기 때문에 저한테 그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질문은 확인하고 질문 해드리도록 하고요. 답변해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시험을 오늘 본다고 한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 안 본다고 한 사람이 지나는 목요일 6시에 본다고 했죠. 그다음에 채원이는 토요일 5시 맞죠? 승환은 토요일 2시 맞아요? 맞고, 그다음에 규진이는 4시 토요일 4시, 그다음에 영원이 4시 맞죠? 나머지 친구들은 다 지금 보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고생했습니다.